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법 대장입니다. 어,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다 문법을 쉽게 공부하고 문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고 또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도록 제가 큰 도움을 드려볼까 합니다. 믿고 강의 딱 첫 강의만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기존의 문법을 가르치시는 분들과 훨씬 큰 차이점이 있을 거다. 문법을 그냥 겉에만 핥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강의를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신다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거두절미하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법 파트가 총 4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제 첫 번째 의문론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국어 문법을 잘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 정의. 여기 보시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에 정의가 나타나 있죠.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의 단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읽다 보면 여기서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포인트를 드리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최소의 단위라는 점입니다. 즉, 마땅히 의문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마땅히 의문이 되기 위해서는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되 그 의문보다 더 작은 단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최소의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게 바로 의문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물이라는 단어와 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는 둘 다 단어로서의 정의를 만족시켜 줍니다. 단어로서 적절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그 액체 대상물을 말하는 거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을 타게 만드는 뜨거운 온도에 있는 그 불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이 두 단어의 뜻은 다르죠.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지만 물과 불의 단어의 뜻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 이유가 뭘까? 그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물하고 불이라고 하는 게 뜻이 다른데 그 단어의 뜻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다 같아요. 물하고 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소는 다 같은데 한 요소만 다르죠. 여러분 보시면 이 밑에 물 이 부분은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미음과 비읍 이 요소만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미음과 비읍은 뭐가 된다? 바로 얘네들은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과 불은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달라지고 있다. 달라지고 있는데 왜 달라지는지 찾아보니까 미음과 비읍이란 요소가 달라서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두 단어의 뜻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음과 비읍보다 더 작은 단위 요소가 있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미음과 비읍을 더 작은 요소로 쪼갤 수 있냐?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쪼갤 수 없다는 것은 가장 최소의 단위이자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미음과 비음은. 그래서 바로 미음과 비음은 의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떠한 소리라고 하는 게 이게 의문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최소 대립상을 반드시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개념이 나옵니다. 최소 대립상이 도대체 뭐냐?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그 의미가 구분되는 단어의 쌍을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그 의미가 구분돼야 돼요. 아까 물과 불 봤지만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두 개의 단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하나의 말소리가 뭐였죠? 이 미음과 비읍 이것만 다르고 나머지 이 부분은 같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단어의 의미가 구분되는 그 쌍, 이 전체를 뭐라 그런다? 최소 대립쌍이라고 한다. 따라서 어떤 소리가 이게 의문이 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면 최소 대립상, 즉 단어 소리가 한 가지만 다르고 모두 같은 그 단어의 쌍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를 제가 들어놨습니다. 자, 구름과 주름을 보는 거예요. 구름과 주름.
이 두 단어는 일단 뜻이 달라요. 구름은 하늘 위에 둥둥 떠 있는 그 하얀 색깔의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 주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얼굴에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어의 뜻이 다르죠. 그러면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왜 달라졌냐? 거기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 두 가지 이 두 단어의 뜻이 달라진 이유는 뭐냐면 기읍과 지읒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기읍과 지읒 이외의 다른 소리는 모두 같습니다. 이 하나의 소리 요소만 달라져서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소리 하나만 달라서. 즉 이렇게 하나의 말소리만 달라서 그 의미가 구분되는 이 단어의 쌍이 존재한다면, 찾았죠? 그렇게 되면 이 기읍과 지읒은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음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읍과 지읒보다 더 작은 요소는 없어요. 쪼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명확하게 수행해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 이 기읍과 지읒은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음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자, 밤과 우리 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장음이에요. 장음. 길게 발음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표시가 없으면 짧게 발음하는 단음이에요. 단음. 장음으로 발음해야 된다는 것과 이거는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음으로 발음하는 것과 단음으로 발음하는 것 자체도 뜻이 다릅니다. 장음으로 발음했을 때는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밤이 깊었네에서 우리 그 시간적인 밤을 얘기한 거.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밤을 길게 발음하면 먹는 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밤을 짧게 발음하면 시간적 밤이 깊었네 할 때 그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길게 발음하면 나는 길에서 밤을 샀어 해서 먹는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밤과 이 밤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이 달라졌죠. 뜻이 명확히 다릅니다. 근데 다른 건 다 같고 하나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소리의 길이만 다르고 다른 건 다 같죠. 그리고 소리의 길이에 의해서 뜻이 달라졌죠. 그래서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고 이 소리의 길이가 결국 다 뭐가 된다? 음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눈에 띄게 따로 딱 떼어내서 분석할 수 있는 뭐 미음이나 아까 봤던 비읍이나 혹은 구름과 주름에서 기역이나 지읒 같은 이런 자음들이 바로 음운에 해당되는 거죠. 음운에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떼어내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모음에 얹혀져서 나타나는 소리의 길이도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역할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바로 음운에 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음운은 소리의 길이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음만 되냐? 모음도 된다는 거예요. 노래와 나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노래와 나래가 달라진 이유는 모음,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여기서는 오,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 이것 빼고는 소리가 다 같아요. 니 보면 니은 레, 그다음에 니은 라, 니은 레 다 똑같고 오랑 아만 다르죠. 이렇게 모음 오와 아만 달라져서 노래랑 나래라는 단어의 뜻이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모음도 뭐가 될 수 있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됐기 때문에 음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모음과 자음은 뭔가 이렇게 바로 따로따로 떼어내서 분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로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 음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있었죠? 소리의 길이 있었죠. 소리의 길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 같은 요소를 뭐라 그러냐면 음소라 그래요. 음소. 그리고 소리의 길이를 우리는 운소라 그럽니다. 운소.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뭐가 되냐면 음과 운이 되는 거예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게 바로 음운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음운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하는 역할이 뭐다? 바로 음소든 운소든 바로 단어의 뜻을 뭐 해줬다? 구별해줬다. 그리고 뭐였다? 최소의 단위이다. 이것보다 더 작은 단위를 찾을 수가 없다. 이게 핵심 포인트란 거예요. 음운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 그래서 여러분 이 강의를 들으시고 머릿속에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첫 번째 이겁니다. 단어의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의 단위가 음운이라는 거, 그리고 최소 대립상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모의고사에서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뭐가 나올 수 있냐면 과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를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문으로 서술형을 풀어가지고 서술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소리랑 오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소리랑 오리는 최소 대립상일까 아닐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소리랑 오리. 일단 단어의 뜻이 구분되는 건 맞고 소리는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음을 얘기한 거, 오리는 꽥꽥대는 그 대상이니까 단어의 뜻이 달라졌고 보니까 다 똑같고 시읒하고 이응만 다르고 이 두 가지 단어의 뜻이 달라졌으니까 최소 대립상이 되네요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오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초성에 여기 이응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리가 없는 겁니다. 음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응이라는 자음을 표시해 놓냐? 그 이유는 뭐냐면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즉 읽는데 없으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오리를 만약에 이렇게 적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만약에 오리를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읽는데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응이라고 하는 게 음가가 없어요. 없지만 그냥 모음 한 개만 있지만 그래도 뭔가 읽는데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응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읽기 편하게 하고 네모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표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중세국어 때는 어떻게 표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옹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옹이라고 읽지만 중세시대 때는 종성에도 아무것도 없을 때 이응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발음으로 치면 뭐냐면 그냥 모음 오만 발음되는 거예요. 옹이 아니라. 초성의 이응은 음가가 없잖아요. 그리고 종성의 이응은 음가가 중세 때 없는 거예요. 그럼 중세 국어 때 만약에 음가가 있는 걸로 적을 거면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적었어요. 이렇게 꼭지 이응을 쓰면 현대어로 읽으면 어떻게 음가로 치면 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옹.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발음 기호로 치면. 이때는 이거는 오라고 볼 수 있대. 중세 때. 중세 국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세 국어는 그러니까 종성의 소리가 안 날 때 종성에도 이응을 적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대어로는 그냥 치라고 칩시다. 치 그냥 이렇게 적죠. 중세 국어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이렇게 적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이라고 읽지 않고 중세 국어 때 치라고 읽었어요. 만약에 칭이라고 적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꼭지 이응을 써줬다는 거예요. 칭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소리와 오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문의 이 개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읒, 그 다음에 오, 리을 이 네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오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응 응가 이거 이응 응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오와 리을과 이 이거는 세 개, 자음 모음이 세 개고 이건 네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대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하다. 왜?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소리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똑같으면서 하나만 달라야 된다는 거죠.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구름이든 주름이든 보실래요? 여러분 보면 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에 주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개예요. 다 같고 앞에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즉 우문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소리 오리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가루 나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끊고 다음 강의에서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